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7차 비상대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권한이 있겠습니다. 네, 금년서부터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의 그 감소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인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의 절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경제의 모든 분야가 마비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개념을 한번 새롭게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40년 지날 것 같으면 고갈된다고 하는 이런 염려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최근에까지 한 500조 이상의 잉여금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현재 일반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내는 이 수익과 국민연금이 지출하는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이 쌓여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지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기간 지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러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의 감소가 지금서부터 계속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전부가 다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건강보험도 작동할 수 없고 모든 이러한 소위 사회 안전망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은 높여가지고서 인구의 구조를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들어보면은 정부가 많은 돈을 갖다가 출산율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인식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대단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출산율의 장려라는 것은 우리가 5년, 10년 사이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 장려를 제대로 해서 인구의 정상화를 갖다 가져오려고 하면 최소한도 3,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란서가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나라가 오늘날에선 선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스스로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해야 할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야만이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선거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에 지금 잉여금을 동원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를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서 참 이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만이 우리 출산율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를 공약으로 다 내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 언제 듣는 소리가 하면 마치 그와 같은 공공투자를 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갖다가 훼손한다는 이러한 좀 몰지각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서 일정한 소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는 이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혹은 이 어린이집 같은 데 투자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위 저출산율을 좀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서 국민연금의 수익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9시에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정례 국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시 반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그것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바뀐 게 없구나,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지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방문이 일본의 역사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선인 희생자 유령비 참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4만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원폭에 의한 이중 피해자들입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조선인 희생자 유령비를 참배한다면 이번 방문을 제국주의 범죄의 멍해를 벗는 데 악용하려는 일본 구급파들의 망동에 쐐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아베 정권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급속한 미일 동맹 강화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대통령께서 이디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케냐는 그렇다 치고 우간다 방문은 누가 봐도 국제사회에서 동의받기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째 철권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독재자의 나라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대응보다 우간다 독재 정권과의 만남이 더 급해졌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상 외교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가릴 건 가리고 추진할 건 추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걸 의원의 대변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책임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책임 정치는 그 실종의 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STX조선의 경우에 조선업 경기가 막연히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을 매몰시켰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부실의 근본 원인이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지마 연명, 이 구조조정에 대한 나쁜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박근혜 정부는 져야 합니다.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일본 군국주의 등장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5일 진해와 제주도 일대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한 일본 함정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길기 아닙니까? 그 우길기 달고 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의 귀결이 이것인지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옥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모조리 면피용 조치들로 일관되고 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우리 말하는 그 화평법, 그것이 너무 기업 편향적이었다는 지적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편의 위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의 뜻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부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시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새누리당 친박 세력들이 제기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 각하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친박 세력들이 그토록 강변했던 국회 심판론, 국민들은 20대 총선을 통해서 심판했고 어제 헌법재판소는 또 판결을 통해서 다시 심판했습니다. 선진화법을 망국법이다, 시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수시로 마비시켰던 청와대와 친박 세력들 반드시 이 점에 관해서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잘못을 범했을 때 진정한 사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정치의 원칙이 복원돼야 합니다. 합치나 협치나 그런 말 하기 전에 우선 덕목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